강화는 식기하고 너무 센 에너지는 내 기운을 먹어버리고 기라는 것은 작은 에너지를 먹으니 너무 센 에너지는 도리어 기를 흐트러뜨리고 작은 에너지가 내 기운을 만들어준다. 이건 내 소문에 다 나오는 얘기 이거. 어떻게 그럼 적용? 그러니까는 반봉지씩 먹으라고. 반봉지 먹을 때 띠가는 거지. 좀 참고 먹어. 작게 먹어. 너무 작게 먹지 말고 국민학생도 아닌데 뭐 이렇게 너무 작게 먹고 적당량은 반봉지를 약간 물에 그만큼 희석을 타가지고 약하게 자꾸 먹어버려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절대 간식 먹지 말고 간식은 자꾸 먹어다니면서 위장은 자꾸 배려해서 그거 먹으면 그거 안 돼. 간식 절대 먹지 말라고요. 뭐를 먹어? 애들도 조이스죠. 그 망은 1g이나 1g 미만 0.5g까지 써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조금 좋아지면은 이제 저기라고. 애들도 간식 먹이는 거를 시간 정해놓고 먹이고 우유 먹이는 게 좋은데 우유는 일반 우유 먹이면 안 돼. 무슨 사람이라도 락토프리 있어요. 락토프리. 락토프리를 먹이라고. 농협 하나로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양의사들이 밝힌 내용이 또 굉장히 많아. 락타제가 안 나오잖아, 3살 넘으면은.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무슨 나는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다 안 돼. 3살이 다 넘었잖아, 우리가. 락타제가 분비가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락토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를 10달 쓰잖아요. 예. 체온이 좀 낮은. 그러니까 당시 체질도 대변을 물어봐서 대변이 부실하다. 대변이 가늘고 누르고 섭섭합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잘못 몸을 관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저희신청 강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체격이 좀 웬만하니까 힘이 좋거든. 당시 체질은. 그럼 마항을 1g 이상 2g까지 써요. 근데 간실 체질인데도 체격이 두툼하고 크고 말이야. 물살이 무지하게 쪄있잖아. 이 사람 망 4g 때려. 아주 좋아 효과. 그럼 여기 열조만 해도 마음색 작으라는 정도거죠. 그렇지. 마음 조절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음식할 때도 단순한 양념으로 맛이 나지 복잡한 양념으로 먹으면 정말 맛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혼란스러워져. 어떤 사람들은 열무김치가 맛있게 다니면 사과를 갈아놓고 촉촉 이러면 이게 뭔 맛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간단해야 돼. 그냥 지난 토요일에 누가 자꾸 술 먹으러 가자 그러나 그만 집에 간다 그랬는데 계속 먹자 그랬나. 내가 안 그러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뭐 먹으려고 자꾸 집에 가자 그랬는데 집에 가면 안 먹고 돈 썼잖아. 부인도 있고 그래서 안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먹자고 그래. 많이 먹었어 소주를. 둘이서 22도인가 23도짜리 4병이나 먹었으니까 됐거든. 둘이서요? 응. 그래서 그만 먹겠다니까 자기 집 자꾸 가자고 60도짜리 쓸 거라고 컵에다 왕창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한 잔 먹고 다 갈라니까 또 왕창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한다고 열무김치를 가져왔는데 좀 단순 무지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좀 낫더라고. 낫기로 훨씬 맛이 더 단순하게 만들어요. 단순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단순의 미학이라. 그래서 고려 청자 이후에 백자가 나온 거 아니야. 백자 다음에 분청이 나온 거예요. 분청이 아름다우면 말도 못해. 정말로 말도 못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골동이 분청이에요. 나는 그 분청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인연이 닿아가지고 참 그 색의 아름다움이 보성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알 수가 없어. 실제 내가 보성 고깃길이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깨진 것도 있거든. 일본에 가서 붙이려고. 그 팔면 5,000원도 안 되지. 조금 난 거니까. 그거 붙이는데 거의 한 70만 원씩 돼. 그래도 붙이고 싶어. 그 보성 고깃길 가격이 한 5조각 하지. 와, 요만해. 5조각. 그거 조금만 다시 까면 1,000원으로. 그 역사적인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돈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없어지면 없어져 버리거든. 그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목을 걸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단순 무지하게 처방도 단순 무지하게 요리하듯이 이치를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음식할 때도 내 집사람들 그래. 뭐 맛있게 하고 매실에 붙이고 이러고 제발 좀 그렇게 많이 말하면 이 북어 조림인데 북어 맛이 안 나고 전부 다 양념 맛만 나지 북어의 본맛이 없어 버리냐.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레시피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레시피 간단하게 쓰는 사람들이 맛을 내요. 진짜.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란하게 18가지, 24가지, 모든 사람 40가지 입는다. 이게 뭔 약초가 어울려갖고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뭐 한 7, 8개 넣어도 정신이 헷갈리는데 나는. 그래서 난 12개를 한정을 했다고 나는 한 10여 년 전에. 그 12개 넘어가면 뭘 될까? 대추도 안 돼. 생강도 안 돼. 이거 12개를 줄여버리고 이랬어요. 처방 10개. 그래서 이제 병태는 기의 상충, 두통, 동계, 견응, 역상감 이런 거 기의 정체. 이거 전부 맥혀서 그런 거예요. 맥히다 보면 기는 돌지 못하고 편중되게 돼 있거든. 편중되다 보면 한쪽으로 뭐가 쏠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계도 생기고 견응도 생기고 역상감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동계, 이 상한론에서 나오는 동계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진에. 그럼 그냥 들어요. 요거 배꼽이라고 치고요. 재상동계, 재하동계, 복중대동계 이렇게 있다 그랬죠. 복중대동기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일본의 그 복진학자들이 표현한 얘기예요. 재상동계. 재하동계. 복중대동계. 재상동계, 재하동계, 복중대동계. 복중대동계는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좌측, 이게 좌측이에요. 좌측 배꼽 중간선 옆으로다가 이렇게 돼요. 다 떼요, 이렇게. 이런 증상이 분명히 만져져. 그러면 억간산 쓰라는 말이에요. 일단 억간산 6척, 10척 때려. 길게는 한제까지도 때려요. 굉장히 뭐가 좋다고 그런다고 몸이. 그러면서 이제 체질방을 써야지 결국은. 그리고 재상동계인 경우에는 시호가 몽골모래탕을 쓰는 거예요. 시호가 몽골모래탕에는 재상동계지만 여기 휴욕구만이 있어요. 휴욕구만이 것을 이 갈비뼈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 약간 긴장감을 해. 긴장감을 표현을 해. 이거 휴욕고만이라 해요. 있죠? 복진에 흉, 고만. 휴욕고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호가 용을 넣을 때는 휴욕고만도 있고 재상동계도 있지만 변비 경향이야. 요 3가지가 충족되면은 시호가 용을 탕을 때리라는 말이에요. 동계는 화가 에너지가 돌지 못하고 몇 개 편중돼서 뛰어오르는 거거든. 예? 그 시호가 용을 탕을 쓰는데 일장에 용골모래는 뭐냐? 불을 끄는데 물불은 일반 나무불은 물로 꺼지지. 예? 하지만 기름불은 물로 안 꺼지잖아. 모래를 끼얹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용골모래를 왜 쓰지? 그럼 모래는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래는 사실 모래도 그렇고 용골도 그렇고 사실은 용골 같은 건 흙이 많아서
사실 물에 담가고 좀 그 흙을 많이 제거해. 그래서 삶아야 같이 이제 약대들 때. 그건 별거야. 야, 그거 없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 임신 오조증에 쓰는 복룡간수 있잖아요. 복룡간수. 복룡간이라고 옛날에 그 아궁이에 그 진흙 흙 그거 띄운 그 복룡간이거든. 그게 없어갖고 선생님은 염 선생님은 그 옛날에 연탄난로 있잖아. 연탄난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에 그거 있잖아. 그거 깨가지고 쓰셨다고. 아 효과 좋더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복룡간수 되면 그걸 가루내가지고 물에 그냥 확 뿌려. 붙였다가 내비두고 그싹 가라앉잖아. 그 물 따라서 거기다 약 따라주는 거야. 그런 이치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된다고 그게 안 한 거하고 넣은 거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합방과 의인도 미란하고 호환하고 전혀 달라 효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 그리고 이제 제하동계는 이제 저기 돼지가 용골모래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세 동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복진할 때 한번 짐작을 해봐요. 복진할 때 동계는 어떻게 감지하냐면 숨 쉬었다가 편안하게 내쉬세요. 그리고 배에 힘 빼시고 가만 계세요. 그리고 잠깐 이러고 좀 둥둥 뛴다. 그게 이제 지상동계, 지하동계를 감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쑥 늘어서 뛰냐 안 뛰냐 이렇게 알 수 없어.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힘 빼세요. 그리고 잠깐 이러고 금방 뛰어. 그 감지하는 게 2초, 3초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어혈. 어혈은 대동맥이 뛰는 건가요? 대동맥 뛰는 게 감지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왜 대동맥이 이 아올타가 이 중간에 있었는데 옆으로 가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억간산수는 땡소리 나. 나 이런 약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 조구등이 들어가 거기는. 조구등이라는 약초가 들어간다고. 희한하게 생겼어. 가시인데 굉장히 부드러워. 여기서 이제 똑똑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쭈거리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부드러워. 가시도 아니야. 근데 가시 형태야. 부드럽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가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혈은 혈액순환 장애로 급변성한 혈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후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신진대사의 노폐물과 병적 성분을 포함한 비생리적 성질의 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노폐물이 많이 있는 혈액이다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타민도 많이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발 어혈을 더 만들어내. 비타민은 축적되는 영양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의사들이 밝혔잖아 다. 비타민은 우리가 음식 먹고 흡수되고 나머지 바로 대변으로 배설된단 말이에요. 뭐 밥을 많이 먹었다고 글리코겐으로 간에 저장되고 이런 영양소가 아니야 비타민은. 근데 쓸데없이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 경구투여제는 일단 다 흡수하게 만들었거든. 다 흡수돼 버려 일단. 그럼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배설돼야 돼 걸러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 이 비타민 자꾸 먹는 게 안 좋은 거지. 그 경북 의대 교수가 누구 이름 잊어버렸네. 이덕희. 그 교수가 저기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이게 암 걸릴 확률이 충분히 있다. 소지가 있다. 이거 하버드 의대에 일단 리젝트 됐잖아. 그 왜 리젝트 됐나 알아봤더니 비타민 그 회사에서 이미 장학금이 이런 거 다 지불하는 거야. 비타민이 독소가 아닌데 왜 못 먹게 그런 안티적 논문을 받느냐. 받지 마라. 이렇게도 안 받는 거야. 최근에는 그 논문들이 많이 퍼블리시 되고 있어요. 아, 딴 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그거는 리젝트 기초 이론이 맞잖아. 그러면 지금 백색 비타민도 얼마나 많이 먹어. 내 친구도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처먹어 내더니 다리가 이렇게 띵띵 부어서 왔어. 백색 비타민은 뭐예요? 비타민 C. 아, 이제는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중간에 먹고 또 그렇게 먹는 법이 있대네. 이다 특히 처먹더니. 비타민 C가 암 발생으로. 예. 그래요. 저 정맥에 혈전이 끼어가지고 다리가 이만해진 거야. 수술에서 혈전이 끼어있는데 뭐 코죽 같은 덩어리 같은 게 이만한 게 2개가 나왔더라고. 회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고 하라는 짓이나 좀 하지. 골고루 다 해요. 그게 술보다 더 나쁘다니까 그게. 술 그렇게 먹으면 까닭도 없어 아직까지. 신진대사의 노폐물과 병적 성분을 포함한 비생리적 성질의 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혈이라는 말이야. 노폐물이 많이 된 거.
처음에는 수음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담음이라고 그랬다가 더 진해지면 어혈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 드렸지. 노폐물이 적으면은 그냥 수야. 그래서 음자까지 붙여요. 그 노폐물이 더 많아지면은 담음이라고 해요. 담음. 이 담음이 오래돼서 정체도 썩으면 어혈. 그래서 수음을 구하는 게 있고, 담음을 구하는 게 있고, 어혈을 구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구어혈제 그렇게 표현해서 대표적인 게 계지복용한 당기자백선이다. 정관명방이야 그거는 상한론에 200여십 가지의 처방이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230 몇 가지가 있니? 계지가 개탕, 계지탕, 계지가 홍기탕, 계지가 춘탕, 뭐 계지가 부자탕 이래가지고 하여튼 200 몇십 가지를 만들어냈어. 거기에 주지는 몇 개 없고 전부 의무수탕, 구여지책으로 그런 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인명이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구어혈제의 대표적 처방은 당기자백선과 계지복용이다. 그래서 이제 어혈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관계, 열성병, 간질환, 타박산에 의한 뇌출혈, 일혈 또는 우려혈의 심한 타박에 의한 멍, 심한 스트레스, 여성의 경우로는 월경 이상, 임신, 분만의 이상 등이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증상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은 청상, 통증, 온화가 안 되면은 일단은 어혈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맥히면 맥히. 물꼬를 튀지 못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 거야. 그러면은 청상, 통증, 온화가 안 되면 다 어혈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생긴 어혈을 없애는 방법보다 생긴 어혈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어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신욕을 해가지고 노폐물을 뺀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거는 상식이 안 통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어떤 의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사람은 생명체라서 노폐물과 생명물질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면 순환되고 또 공급하고 순환과 배설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모이고 그게 수음이 되고 담음이 되고 어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급할 때는 빨리 생긴 것도 없애지. 하지만 그 전에 생기지 않게끔 청상, 통증, 온화를 해야 된다. 청상이 되고 온화가 되려면 통증을 시켜야 된다. 통증을 시키는데 통증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건 어디서 찾느냐? 체질에서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이라는 것은 두통, 두모, 현훈, 변비통, 이명, 동계, 신비향빈, 자각적 복만. 이건 이렇게 읽어서는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본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높은 분이 생겼을 때 두모는 뭐지? 우리 원장님 두모가 뭐예요? 두모가 무거운 거야. 감기 기운이. 왜 모자 쓴 것처럼 있다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두모는요 두모 쉽게 얘기해서 덮어 씌울 모자가 되게 그러니까 모자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모자 쓰기. 그냥 환자한테 물어볼 때 어혈이 나타나 피부병이 무지 심해. 그럼 피부에 무슨 좋은 거를 쓰나 화피를 쓰나 아니면 뭐를 쓰나 가려우니까 뭐를 쓰나 뭐 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복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혈 복중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 모자 쓰기 싫어합니까? 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모자를 쓰기 싫어한다. 내 친구 와이프가 그런 심장 치료비가 있죠. 하와이 사는데 하와이 주립 때 한 5년 다녔어. 이제 담당 의사가 그 저기 소연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약 환자 한쪽으로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요 정신과 가서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 소연이 침으로 약으로 거의 80% 줘야 됐대잖아. 한 달 치료에. 그것처럼
그래서 나한테 하와이에서 지가 뭐 저기 노승일이가 약을 썼겠지. 그래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배 만지면 이게 딱 어혈복중이 나오대. 그래서 모자 쓰기 싫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왜 화는데 그래? 아 난 평생 모자 쓰기 싫다니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개지봉경한 단기자격사인가 인타 썼지. 알약으로 5개월 먹고 그 오랜 피부병이 싸우졌어요. 하와이 덥잖아. 나 안 가봤지만 긴팔 입고 다니고 그래서 항상 반팔을 못 입어. 이게 뭐 전부 혼대가 나가지고 막 딱쟁이가 안 보이고 어떻게 다녀 여자가. 없어졌다니.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모는 그런 거예요. 현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현음의 대표적인 처방이 연기출감탕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립성 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립성 현음. 기립성 현음이라는 것은 앉았다 일어서면 핑 도는 거.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운 거는 계지복용증, 연기축감장증도 있지만 계지복용증도 있고 단기작상증도 있고 오수유탕증도 있어요. 되게 많이 쓰는 거고 아주 심한 난 보지 못했어 아직까지. 아주 고모현, 두주 고모현이라고 해서 아주 심한 어지럼증, 텍사탕도 있어요. 거의 그것을 일어놓고 아마 텍사탕은 소양인의 어지러움에 들었을 것 같아. 백출 텍사. 그게 처벌이 어떻게 들어? 백출 텍사 2개 들어. 텍사탕. 오늘 원장님 그 어혈 공부했으니까 현대 한방 강좌에 보면은 타박상의 시우계지탕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시험 예가 있어요. 그거 꼭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약물이 넘어가자마자 신유할세라 이 말이 나와요. 그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약물이 넘어가자마자 신유할세라. 시우계지탕 복지는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요. 휘어포관이 아주 약간 있고 복직군이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구련돼 있어요. 이게 시오계지탕 복직이에요. 다 막상이 됐건 어지럽다 그랬든 뭐 배닥 튕기든 관계없어. 그냥 시오계지탕 때리는 거예요. 복진이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없는 거를 증거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진에 나오는 건 기가 막히게 들어. 그래서 오늘 타박상의 시오계지탕. 타박상이 뭐가 시오계지탕이죠? 단기수를 쓰지. 그죠? 근데 이걸 땡소리 나쁘는 내가 경험해봤어. 구르막 끓이던 아저씨가 언덕에서 뒤에 실은 물건이 많으니까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부사들이 꽝 받아버린 거야. 아, 그럼 뭐 사람 죽게 생겼는데 뭐 언덕에서. 껌머리가 멈출 수가 있고 멍이 이거 확 여기 낀 거야. 확 여기를 부딪힌 거야, 그 앞에. 그래갖고 막 죽겠다고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왔어. 그래갖고 마지막에 시험이 또 저기 세척줄 주지. 그 다음날 서울 세갑 사갖고 왔어. 고맙다. 그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 이 타박상이 어떤 부위에 온 타박상이라도 상관없이 이 복증을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복진이 풀린다는 얘기는 이미 통증이 된다는 얘기거든. 통증은 꼭 소아만 통증이 아니에요. 이 중추가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청산이 되고 온화가 됐는데도 어혈 증후군이 남아있어. 그럼 당기수술 쓰면 되지. 그럼 기가 막히게 또 듣는 거지. 일단 맥힌 거부터 뚫어놓고 그 다음에 혀를 해야지. 기제로 써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귀 뭐야? 당기수산. 당기수산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또 전신 파박. 누구한테 뒤졌다고 넣어갖고 여기저기 온몸 들어가고 이렇게 당기수산. 여기에 당기수산은 또 희한하게 뭐가 들어가냐? 폐장이라는 약이 들어가요. 폐장이 참 약 냄새 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똥 냄새가 나고
산에 가서도 가끔 그 약초가 있는데 지나가면 똥냄새가 난다. 야, 더러운 것을 치료하려면 더러운 냄새를 먹어야 되나 봐. 폐장이라는 약이 있어요. 폐장. 그런 약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이런 것들 있다면 구순 건조. 이거 중요하죠. 구순 건조. 몸에 노폐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구순이 건조해져. 그 오래된 얘기예요. 순이 입술인가요? 예, 입술, 구순, 여기 입술. 입술 잘 트는 거는 트는 것도 표현이 되는 거고, 또 건조하다며. 침을 바르고, 쉽게 자꾸 건조하고 트니까 침을 자꾸 바르는 거지. 그런 사람은 벌써 중초가 맥혀있고 하초가 망가진 거예요. 중초가 맥혔으니 어혈은 잘 생기겠지. 통중이 안 되니까 상하 순환이 안 되겠지. 상하가 순환이 안 되면 표리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 너무 어렵게 혈 따로, 수 따로, 기 따로 생각할 게 없어요. 이치만 알게 되면 쉬운 거니까. 통중이라고 해서 소화만 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우기장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구순이 건조할 때는 통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자꾸 위로 뜨니까 구순이 건조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초가 망가졌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잘 못 모를 때인데 30대 초반, 중반 이럴 때야. 한 여자 30살 가까이 된 여자애가 탁 들어오는데 입술이 바삭바삭 많이 터 있더라고. 그 딱 앉자마자 했지. 너 맨스톤 때문에 왔구나.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하니? 떼굴떼굴 부르는데. 진통제 없이는 절대 못 견딘대. 그래서 너는 그럼 좋아질 거야. 온경탕. 네? 온경탕. 온경탕이라고 해요. 고방에. 온경탕. 잘 듣지. 하지만은 듣다가 또 안 들어. 왜냐면 표치 처방입니다. 증상 치료 처방입니다. 역시 다시 치료팀과 원점으로 돌아서 근본 치료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뒤에 가서 온경탕 이거 다 나와요.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 피부나 점막면의 자반점. 자반점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별 부딪힌 기억도 전혀 없는데 멍이시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들 그런 여자들 많죠? 나 이렇게 멍이 잘 들어요. 부딪힌 적도 없는데 왜 안 부딪혀? 부딪혔지. 근데 통증이 있을 만큼 부딪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냥 슬쩍 이렇게 툭 지나가다 툭 건드려도 멍이 들어버리는 거야. 예? 그 몸 안에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청근, 피부, 각조, 그 다음에 안주위, 하안검, 특히 흑색무늬, 다크서클 낀다 이런 거예요. 그럼 같은 소리예요. 손톱의 자색, 손톱이 반월부가 암적색 또는 손톱을 눌렀다가 놓았을 때 혈색의 환원이 늦은 증 이런 것들을 전부 말초혈액 순환 장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거 없어. 한두 끝도 없어.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가지고 그냥 널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복진해서 벌써 어혈 복진이 안 나오잖아. 그럼 큰 어혈이 없는 거야. 그 노폐물은 어느 정도 있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 어혈 노폐물과 생명물질이 교환될 수 있는 능력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가 통증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나 계지복용한 당기작산 뭐 이런 걸 쓰는 거지 그렇게 구어혈제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액순이라는 구혈제에 속하기는 구순, 설, 치, 암적색이나 자색 혹은 청색 이건 그냥 넘어가고 호피, 변혈, 자궁출혈, 토혈, 객혈, 뇌혈 이게 뭐 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자궁출혈, 혈뇨 이런 거는 당기작용산 쓰면 좋겠죠. 토혈, 객혈은 상황상신탕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뒤에 당증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혈, 일혈하기 쉬운 경우 또는 타박상이 기억이 없는 정도의 타박성으로도 쉽게 농이 된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부인의 월경 이상, 상충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지복용한 당기작용산. 어혈의 특징인 복증, 어혈의 특정한 복증 이게 중요해요.
주로 좌하복부에 나타나며 소복 급경 이외에 어혈이 있는 환자로서 특유한 자각 증상으로 구건하며 물을 추기는 하나 먹고 싶지는 않으며 자각적으로 타각적으로 복만이 없으며 자각적으로는 복만을 느끼는 것과 전신 국소적 번혈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맥상은 이렇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좌하복부에 이게 어혈이라고 했어요. 여기 개지목장 단순인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횡행 파행결장 부분 여기를 복진했을 때 변비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변비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변비는 굵고 딱딱한 것을 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가 헷갈려서 경변비, 연변비로다가 비례 있어요. 이 사람들 또 만나면 자꾸 변비라 그래. 우리 뭐 기준점이었잖아. 할머니도 변이 가늘게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도 변비라 그래. 그럼 변비 대변을 못 보는데 그럼 무조건 들고락서 안 하시는데요. 그 장이 더 망가져. 장 운동력이 약해서 오는 변비거든. 장이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밀어내기. 그렇죠? 장 운동력이 약했다는 말이에요. 장의 운동력이 약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약을 줘야지. 변변비를. 그게 더 데피는 약을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장튼튼 그런 거 줘야지. 경변비. 매일 대변 보면 돼서 붓고 딱딱하다. 이거는 천약 줘야지. 대황, 황금,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줘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담실 체질들이 이런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담실 체질도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이슬총탄 계열이 많은 거지. 태음인 중에는. 그렇게 분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을 한 거, 분석을 한 거 많이 알아봐야 임상에 못 같았어요. 골만 딱딱 아프지. 아무짝에 쓸모없어. 다 경험해봤어 내가. 찬론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현대한방 강좌가 제가 3권째예요. 너덜너덜해서 버린 것도 있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버린 거 있고 현대한방 강좌 있고 현대한방 강좌가 2배로 복사해서 누가 그 제자들이 한번 갖다 준 적이 있고 볼 일이 없이 몰라요. 이제. 하도 봐가지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고 보기만 많이 봤다 이거지. 쉬워요? 네.